한가롭게 논이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름만 어부인 거지 실제로는 지금 보면 가에서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사대부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가끔 미술 시간에 보면 그림들에 한가하게 논이고 있는 어부의 모습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실제로 취미생활의 어부인 거고 자기가 그렇게 한가하게 자연 속에서 고기 잡고 노니까 왠지 내가 어부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연친화 계열 자체를 가는 거고 어부가 계열 자체가 되게 많아요. 고려시대부터 쭉 조선시대까지 기타 어부가 계열로 쭉 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한 3개가 4개 정도의 따로 어부가가 존재합니다. 전부 다 뭐냐면 자연친화예요. 진짜 어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부단가 말 그대로 짧은 얘기고 그 다음 나하고 달을 보면 주제들이 제가 볼 때 되게 비슷하죠. 자연의 귀는 안 빛났도 그 다음 달을 볼 때 자연을 벗어나 참는 즐거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개 다 자연친화하고 연결된다고 주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내신이라는 개념을 보면 중간고사에는 만약에 일단부터 쭉 들어가면 고전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거의 이제 현대가 좀 더 많을 거고 대신 학교에서 이제 점빙접비하는 학교들 보면 고전이 들어가긴 할 겁니다. 보통의 중간 정도 3단원이나 4단원 정도에 지금 고전이 많이 교과서에 포진되어 있고 좀 그런 편이긴 해요. 자, 첫 번째는 보세요 한번. 전부 다 그의 동년의 시조죠. 이것도 다 3줄씩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있는데 2개만 나온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자,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이 시름이 없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부생이 왜 시름이 없어? 고기가 안 잡히면 시름이 있을 거고 6시 내고에는 이런 걸 보거나 아침에 방송 볼 때도 어부들 막 새벽 4시부터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시름이 있죠. 자, 일의 편지를 조그만 배 한 척을 큰 바다에 띄워두고 인간 세상을 잊었으니 날이 가는 줄 알겠는가? 그래 여기서 인간 세상을 잊었다는 것 자체가 가짜어부란 얘기죠. 나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삶이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수 굽어보니 천순녹수 돌아보니 만천통산 정확하게 대꾸구조 맞춰놨죠. 의도적으로. 그러면 천순녹수와 만천통산을 한 번에 뭉뚱그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연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과 함께 이런 얘기예요. 십자문제는 십자문제 밑에 나오죠. 열길되는 속세의 먼지 때문에 얼마나 가졌는가. 그러면 결국은 속세는 뭐가 많은 곳이야? 먼지가 많은 곳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십자문제는 속세에 대한 부정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이걸 가려주는 존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자연 속에서 달이 밝게 비치니 더욱 마음이 욕심이 없구나.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자연친화예요, 그대로. 근데 하나 이제 간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이 간을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이런 속세 자체와 자연 자체를 대조하고 있고 얘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반대로 얘는 부정적으로 보죠. 그럼 여기서 속세를 왜 부정으로 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속세를 안 좋게 본다는 강하고 나의 공통점 보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 나를 보세요. 10년을 경영해서 초과직 생각을 지어냈다. 근데 이걸 딱 보면 둘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10년 동안의 계획을 꼴랑 초과직 사건을 계획해? 굉장히 뭔가 쪼잔한 인간이거나 소박함이 강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상당히 좁거나 이런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내가 한 칸 가지고 다리 한 칸 가지고 천풍이 한 칸 가지고 그러면 색깔이 난 찼죠. 그래서 강산은 들어올 데가 없으니 쭉 병풍처럼 둘러보고 보겠노라. 그럼 나는 누구랑 하는 거야? 달, 청풍, 강산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자연 친화죠. 그리고 통상적 고전을 볼 때 이런 초가집 자체가 보여주는 건 보통 가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나올 때 안빈낙도나 안분지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은 미묘하게 의미가 살짝 다르긴 한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새 그냥 같은 걸로 나와요. 얘가 나오도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그냥 같이 나와요. 실제 한자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같은 걸로 다룹니다. 그 얘기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10년 동안은 계속 초과지색환을 계획했다기보다는
자연에 들어와서 살 거를 계약했는데 자연 자체는 크게 내가 뭐 화려하게 지을 게 없으니까 자연에 들어온 걸 그냥 초가지색한 정도로 얘기한 거죠. 이거 10년 내내 이걸 계획했다는 건 좀 웃긴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시. 자, 말이 없는 청산이요, 해가 없는 유서로다. 그럼 이것도 의도적으로 문장 구조를 맞춰놨죠. 그럼 이것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대보다는 뭔가 신경 쓰고 쓴다는 얘기예요. 구조를 맞춘다거나. 자, 갑이 없는 청풍에 임자 없는 명언이다. 이것도 될 거죠. 그럼 자연에 대해서 4개를 얘기했는데 자연은 말도 없고 딱히 모양도 없고 값도 따질 필요 없고 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게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자연에 대한 정의 내렸죠. 이 중에 병이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겠노라. 그럼 난 자연 속에서 그냥 늙어가겠노라. 이런 거니까 자연친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어려운 식 아니에요. 현대어 풀이가 딱히 없어도 이 정도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죠. 우리는 해야 되고 대신 이제 가하고 나다의 차이 좀 뭐냐면, 가에서는 속세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대조를 밀어냈지만 나다는 그런 면까지는 안 보이죠. 속세에 관한 인식 자체 얘기 안 했습니다. 자, 문제는 2번, 3번, 4번, 6번, 7번 이렇게 5문제를 풀어보세요. 분명히 7번 문제 볼 때 이거 자연친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친화 해석하면 안 돼요.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정답 2, 3번 정답 3, 4번 정답 3, 6번 정답 1, 7번 정답 5 이렇게 됩니다. 2번은 아까 다 얘기했고 바로 자연을 밀어낸다고 하고 부정대로 봤으니까 정확하게 2번 나오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보기의 관점은 독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다섯 개 중에 독자하고 연결된 걸 찾으면 되죠. 그럼 3번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건 독자의 입장인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어부의 현실성과 거리가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외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실제 어부의 성과 안에 있는 형태를 갖고 비교한 거니까. 2번은 작가 위주를 본 거고 4번 자체는 작품만 갖고 본 거고 5번은 시대를 갖고 본 거죠. 그 다음 4번에 3번의 자연물은 초월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죠. 초월적이거나 절대적이라는 거는 이런 말이잖아요. 초월이나 절대가 나온다는 거는 다 뭐야? 비현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은 우리 자체가 여기서 지도자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월도 아니고 초월이 아니라면 절대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절대자가 사는 공간이 초월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모두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에 자연의 가치를 부여한 거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얘네들은 뭐한다? 항상 말도 없고 그 다음 모양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중에서 편하게 놀겠느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 특정 시어 자체를 반복하고 있다. 오모이요. 이거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 지금 아까 대구 얘기했으니까 나왔죠? 근데 원근법 자체는 여기 안 나와요. 그 다음 자연과 인간도 대조하지 않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리을 미음은 탈락 이렇게 되죠. 7번은 분명히 이거 학문정진에 관한 얘기이긴 한데 그럼 자기 의지는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5번 같이 B라는 공간이 현실 도피 공간 아니죠. 공부하는 공간이니까요. 저도 5번.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2쪽으로 넘어가요. 일단 얘네들은 다 중요해요. 시험 문제 볼 때 홍남과 계란하고 이제 흥인이 전부 다 기생들 작품인데 다 한 번씩은 최소한 기출문제든 내신 문제든 다 잘 빈도를 써먹는 작품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리저리 내년까지 한 번은 만날 거라서 못해요. 이걸 직접들 만나지 않아도 이거와 관련된 주제들을 되게 잘 만나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작품들이 대관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정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시에 제일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제가 까먹기 전에 얘기하면 이게 좀 2월달, 3월달 들어가면서 좀 뭐 2학년만 그런 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반 맞고 그런 건 아닌데 당일치기 시간 바꾸는 사람 지금 너무 많고요. 당일치기를 시간 바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면 전자들 미리 얘기하든지 강의실 확인도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미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 강의실도 좀 다 만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니네들 책임이 있어요, 솔직히는. 물론 우리가 분반이 안 되는 건 이제 사실 선생님 자체가 지금 수급이나 가지고 좀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그거 뭐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내신 때는 자제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내신 때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데 보충 잡아서 저희 정규 영상 보내주세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이게 분명히 내신 때는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좀 느꼈으면 알겠지만 몇 명 선생님이 이유 없이 안 오면 말 그대로 무단결석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뭐 여행도 아닌데 뭐 다른 하거나 연결시켜서 빠지면 영상적으로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이게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어떤 이유든 영상 다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을 내신 때는 그런 이유로 빠지면 안 할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내신이든 뭐든 보충이든 영상 찍으라고 하지 왜 우리만 뭐하러 영상 찍어도 돼요. 그 영상 찍고 다음에 제대로 봤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지금 특히 내신 때는. 안 그래도 내신 때 하루는 영상, 하루는 와서 수업 듣게요.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연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본인들 자체가 제대로 보겠어요?
심지어 작년에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영상으로 드릴게요. 아 나도 피곤해. 나도 아침부터 피곤하다고. 이건 좀 아니 좀 과한데라는 생각 드는데 제발 그렇게 하면서 욕을 자행시키지 마세요. 내신 때는 최소한 힘들더라도 내신은 가급적이면 오시는 게 본인들한테 도움될 거고. 제가 2학년 내신은 잘 안 하긴 하지만 마지막 직전도 가끔 보면 직전을 굳이 안 들어도 정리 다 됐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와서 오미에 결국 도움 됩니다. 직전 대비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을 거고 저도 직전 대비 3학년 해봤자 2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한 거라서 실제로는 와서 한 번에 듣고 가는 게 니네가 개인 정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좀 특히 어쨌든 내신 어느 정도 살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내신이 안 되면 정시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신이 안 되면 최저를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학교의 최저를 어차피 내신이 안 되면 쓰지도 못할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신 때 조금 바짝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2학년 같은 경우 거의 이제 5주에서 6주 정도 접고 들어갔는데 학교별로 조금 들어간 시기를 똑같이 맞추는 거라서 그렇게 한데 3월 마지막 주 정도에 지금 모의고사나 걸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걔도 조금 신경 써서 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2조 보세요. 어쨌든 기생들이 쓴 시들은 현지나 홍랑이나 계란 정도 기생들인데 얘네들 쓴 시들이 보통 이별의 정환이 많은 이유가 이들하고 관계 맺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직업이 이제 기생이잖아요. 직업이 기생인데 미성년자가 술 먹으러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술집에. 최소한 니네가 뭐 그 미성년자인데 술집에 단골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상대하는 게 유부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그 사람하고 결혼도 불가능하고 만약 결혼한다고 쳐도 첫밖에 안 돼요. 기생 자체인데. 그러니까 춘향전 자체처럼 실제 춘향이가 부인의 치별받는 건 동화적 환상인 거지 실제 현실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춘향전 원전을 보면 원전 자체가 되게 많거든요. 지역마다. 실제로 첩으로 들어가는 결말이 나오는 원전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걸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별의 정한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예요. 이 두 개는 정말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이 두 개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 잘 안 나오는 게 그나마 다. 근데 나머지 가나 라는 좀 비슷한데 그 중에 가나가 좀 더 빈도가 높은 분이에요. 맨날 저래. 그냥 안 보내버릴 때. 아침 10시까지 좀 이해해보세요. 아침 10시에는 9시 반은 또 이제 엄청 늦겠지? 아니 9시 반 수업이 나는 중에 미스가 있는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아침부터 뭐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는 학원이 깨우지 않아요. 저도 수업 들어오고 대학교까지 전화 안 해주잖아요. 제가 수업 들어갔는데 이미 와 있는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해줘야지 안 오는 애들한테 예의 있게 해주지 않아요. 안 오는 모든 책임을 니네가 질 겁니다. 다른 선생님 마찬가지 그럴 겁니다. 저 수업 시작하고 전화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일단 수업을 해야죠. 전화하는 건 수업 끝나고 하거나 중간에 할 거라서요. 자,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둥지딸 기나긴밤은 한올이 배어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계간에 보면 가의 특징의 첫 번째 그대로 별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킨다. 이게 제일 이런 거 나올 때 많이 나온 예예요. 여기서 구체적 사물례 형성할 때 실제로 밤은 허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 사물례 표현했다는 거를 이런 추상적인 거와 자체를 구체화했다. 이걸 이제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을 가지고 용어 맞는데 요새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냥 풀어서 풀네임으로 보는 건데 이거를 시각적이라고 나와도 되고 여기에서는 아니면 감각이라 나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왜냐면 허리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그리워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거든 쭉 펼치겠노라. 그러면 무슨 얘기야? 님이 없는 밤은 의미가 없고 님이 있는 밤은 의미가 있고 님이 없는 시간은 짧게 갔으면 좋겠고 님이 있는 시간은 길게 임하고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밤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든 거야? 밤이라는 것 자체를 주관적으로 만든 거죠. 시간은 님이 있던 없던 짧게 길게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갖고 싶다는 자기의 인식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연히 누군가하고 뭐 연애하고 사랑한다면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 있고 싶고 따로 있는 시간이 오래 안 있고 싶겠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애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무서워요. 집에가. 때릴까봐 무서워요. 어제 새벽 2시에 설거지했어요. 아침에 7시에 딱 9시, 7시 5분 정도인데 와이프 자고 있는 거라서 이상하다. 6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늦게 나가야 했더니 오 알람! 하더니 갑자기 5분 만에 씻고 나가더니 그 놈에 놀라서 혹시 나 전화해서 쌍욕할까 봐 네가 안 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서워요. 저도 내일하고 모레는 다 6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화요일날 그 재수반 애들은 요리사 먹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이제 방송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니네 굉장히 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 보세요 한번. 자, 어저라는 건 그냥 감탄사예요. 이런 정도. 내일이야. 그리야 할 줄 모르겠구나. 즉, 그리야 할 줄 미처 몰랐더냐? 그 다음,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느냐만 제가 굳이 보내고 그리한 적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님을 보낸 상태에서 그립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특징에 보면 나오죠. 고치법과 행간거침의 수법. 요것만 밑줄 보세요. 이게 그래서 나를 보면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이 두 번째 줄에 지금 보면 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제가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해요. 말 그대로 님이라고 해석하거나 자기란 얘기죠. 저기. 아니면 나로 해석하거나. 이게 행간거침에 따라 조금 다르거나 도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단을 다시 보면 현대어플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느냐만 내가 굳이 그 다음 넘어가면 보내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본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행간걸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해석은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느냐만 이건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굳이 이렇게 되면 끊는 거예요. 즉 있으라고 했으면 자기가 즉 이미 굳이 가겠느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인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도치가 되는 거죠. 그냥 앞뒤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를 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는 실제로 흥진이만 알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보면 내신에서 행간거침일 때의 또는 도치일 때의 각자 주체는 누구인가 가끔 나와 이게 나오면.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 보고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여기 같은 거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님이 안 그리워하지 않는데 그리워한다 이런 식의 내용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를 보세요 한번. 세 번째도 다 이번에 정환이에요.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됐고 맞춰놨죠. 그리고 청산 자체하고 녹수를 볼 때 밑에 보면 나오죠. 녹수는 흘러가지만 청산은 변할 수 있겠는가? 그럼 청산은 안 변하는 존재고 녹수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시험적인 용어를 만든다면 청산은 불변적인 존재고
녹수는 가변적인 존재겠죠. 그럼 님은 가는데 나는 뭐 한다는 거야? 님에 향한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꼭 녹수도 내가 싫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가고 있다. 그럼 님이 떠나는 거는 내가 싫어 떠나는 게 아니라 뭔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졌다는 거죠. 물론 그 상황이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다음 네 번째. 자, 맷버들 길게 꺾어 보나노라 내 눈에. 이것도 그렇게 되면 도치죠. 님의 손에 맷버들 길게 꺾어 보내노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 서술로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 줄만 갖고 본다면 맷버들은 어떤 의미야? 맷버들 길게 꺾어 님에게 보내노라 이러니까 이 맷버들은 님에게 보내는 화자의 마음 정도겠죠. 뭐 선물? 정성? 이런 정도 의미인 거잖아요. 자, 자신을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임 나면 나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종장에서 하나 추가됐죠. 나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면 한자에 근시. 그러니까 초장에 볼 때는 이 정도 의미지만 마지막 종장에 보면 이 정도 의미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가면 이 멤버들 내가 보낸 거니까 이거 보면서 나를 떠올리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이런 거죠. 우리 여기다 카메라 같은 거 집어넣은 거 아니겠죠? 이거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안 당했어요? 아니,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또 말이 없지만 우리 애는 당하죠. 카메라 한번 설치해놓을까 했다가 참았는데 그건 했거든요. 폰하고 TV가 켜지고 꺼지는 시간에 연동해놨어요. 인간이 얼마나 TV를 보나. 저번에 보니까 한 6시간 내내 틀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TV 꺼.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이게 조정될 수 있어요. 바로 TV 끄고 끄고를 제가 나와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전화로 한번 껐더니 아빠 TV 고장나는 거 한번 꺼줘. 내가 끈 거야. 그만 봐. 그러더니 요새 폰을 보고 있네. 보던 첫바이트인가? 걔네한테 빠져갖고. 아이고. 어제 뺏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을 보세요. 자, 유황을 뿌리했죠.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젖으라 생각할까? 근데 유황을 보이는 게 있죠. 파가 나오니까 꽃이니까 봄에 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추풍 낙엽 가을이죠. 그러니까 나는 봄에 헤어진 님을 가을까지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천리의 외로운 것만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럼 외롭다가 나의 정서인 거고 천리가 그러면 진짜 천리를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보면 천리는 심리적인 거리가 되는 거죠. 님하고 만나지 못한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점점 님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들은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다 님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또 따로 볼까 하는 게 뭐냐면 가를 잠깐만 보세요. 가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서리서리,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구비구비. 이거 의도적으로 음성상징어 살린 거죠. 그래서 이거 내신 나올 때는 이거를 음성상징어 또는 우리말 사용의 뭐 강조 이렇게 해서 가끔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가 그만큼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자, 그럼 2번 문제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다일 발상 및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건데 생략을 통해 예언 형성하고 있다. 근데 생략된 거 딱히 없죠. 말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시적 의미가 점층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연쇄기법이 나오려면 연쇄법이 나와야 되는데 있었으면 설명했겠죠. 안 나와요 그런 거. 연쇄법이 뭔데? 빨간 회사가 성형 말씀 거나 만한 기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것들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시켜 놓은 걸 얘기한 건데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네 번째, 추상적 개념으로 구조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 아까 확인했죠. 얘가 정답이죠. 감정이입은 없죠. 차라리 여기서 감정이입을 찾으려면 다에 나와요. 다에서 맨 마지막에 녹수도 울면서 가고 있다. 그런 녹수 자체가 님이니까 님 자체가 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감정이입은 될 수 있죠.
근데 가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 자, 문제는 3번, 4번, 6번, 7번 이 네 문제만 풀어주세요. 3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네 문제. 자, 볼게요. 자, 3번 정답 3, 5번 정답 4, 6번 정답 1, 7번 정답 5 이렇게 됩니다. 3번에 3번에 3번 다 얘기했고 이미 눈에 거의 보이고 5번 같은 경우도 주제는 이별의 정원이죠. 산은 옛산이오 대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로구나. 밤낮 흐르는 옛날의 물이 있을 것이냐?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갔는데 오지 않는구나. 그래 결국은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4를 볼 때도 남아있는 정선과 가는 녹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대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4번 나올 거고 6번에 라에 보면 아까 첫 번째 줄에 도치가 나오니까 1번이 나오는데 2번을 볼 때 가을의 계절감을 보이는 건 내가 아니죠. 그런 건 아까 마에서 나왔던 거고 현실 높이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대조하는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 7번의 5 이별 상황을 하강적 이미지를 가진 걸 갖고 하고 있다. 왜냐면 낙엽이란 건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하강이죠. 그리고 이와우드 흩뿌린다는 건 점점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하강이죠. 하강이 2개 나와요. 나머지는 나오는 게 없죠. 3번 같이 상은의 생활과 밀접된 어휘가 나오려면 이 당시에는 그런 게 나와줘야 돼요. 동기구 이런 거 위주로 나온 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쓰는 뭐 그릇 같은 것들 이런 거 나오거나 그런 게 생활적인 거지 이런 자연은 생활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세요. 이 4쪽 강호사시가. 자, 이 강호사시가는 앞에 있는 6에 있는 어부단가하고 기본적인 계열이 똑같아요. 그냥 강호사시가라는 것 자체가 요건 자연에서의 사계절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자연에서 사계절 얘는 문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자연 친화계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4개짜리의 연시도 같지만 원래는 4개짜리가 아니에요. 전체는 40수고 그 중에 딱 하나씩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제목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내용이 싹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도 하나씩만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를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개관을 볼 때 자연을 벗삼아 즐기며 임금에게 감사한다. 특이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4개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주제가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친화 나오잖아요. 그렇고 이렇게 자연친화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런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걸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거야? 충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는 사대부란 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충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유교적이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이죠. 시험에서는. 이 계열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각 시마다 종장을 다 보세요, 한번. 종장만 맞춰볼게요. 다 똑같아요.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이 몸이 선한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이 몸이 소유한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부한 느낌이에요. 살짝. 근데 이게 아부라는 얘기보다는 그만큼 나는 사대부에 이런 걸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자, 강호의 보미들이 미칠 정도로 흥이 난다. 이미 처음부터 자기 정도를 직접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죠. 탕류개변에 밑에 나오죠. 막걸리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금리너를 안주 삼아 먹고 있다. 쏘가리라고 나오는데 그럼 내가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막걸리 마시며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춘에서 중장에 볼 수 있는 게 안본지적이죠. 막걸리 자체가 그렇게 비싼 술도 아니고 그다음 안주도 자기가 직접 마련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 쏘가리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먹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 덕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춘사 말 그대로 봄에 즐기는 한가로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2번째 하사.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일이 없다는 건 그만큼 한가하다는 거잖아. 딱히 할 일이 없는 거고. 초당이라는 거 밑에 나오죠. 그 집으로 지붕을 이은 작은 별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신한 강파는 보내는 것이 바람이다. 근데 유신한 강파라고 되어 있는데 유신하다는 게 이진드선 강의 물결 이렇게 나오면 강 자체가 믿음직스러. 그럼 이거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이것도 인하예요. 그래서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즉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바람이 보냈는데 왜 임금한테 그만큼 자기가 사대부란 거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 추사.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그만큼 가을은 넉넉한 게 되라는 거죠. 소정에 금을 실어 흘러뛰어 던져두고 이 몸이 이렇게 소일하고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가을에 고기를 꼭 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동사.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의 깊이가 한자가 넘는다. 한자 정도면 지금 치면 30cm 정도? 요 정도가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온 거죠. 한 무릎 정도까지. 자, 삿갓을 비스듬히 뜨고 의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4개월 내내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전 놀고 있어요. 한가해. 이런 거죠. 그래서 강호가드라고 나오는 모든 계열들은 다 뭐냐면 자연 속에 한가롭게 논의는 삶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자, 전체에 대한 걸 물어보죠. 이적분에 대한 설명을 적지하지 않은 것은. 자, 유유자적하고 안본지족하는 3의 자세가 들어있다. 그렇죠? 유유자적, 그냥 편하게 논의는 거니까.
자연의 은둔의 장소를 생각하면서 현실적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답은 이건 나와요. 세 번째, 각 장마다 상장 욕구 12연고라는 시조의 기본 형식을 지키고 있다. 그렇죠. 전부 다 3장짜리로 움직이고 육구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구를 갖고 얘기한 건데 강호의 구미든이 한 구, 미친 등을 전환한다 2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 그러면 육구가 나와요. 그리고 한 줄마다 통상적으로 시조는 4음보니까 그럼 3장이라면 12음보 정확하게 튀어나오는 게 정상적이죠. 의도적으로 이것도 이 몸이 종장의 촉구도 3글자 다 보정해준 거예요. 그 다음 4번 전환해서 즉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임금은의 각 종장마다 감사하고 있죠. 근데 5번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보고는 연시제 이게 표시가 된 작품이 이왕의 도산시비고가 2의 고상고고가 등의 연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내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얘기를 한 학교만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5번 선지하고는 안 맞아 결론. 이거 보고 아 당연히 이거 도산시비고가 고상고가 이거를 영향받았지 이걸 누가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4문제만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그 3번 정답 4번, 4번 정답 3번, 4번 정답 2번, 5번 정답 2번, 6번 정답 4번 이렇게 됩니다. 그 3번은 기억의 보낼 때는 결국은 임금에 대한 감사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은혜에 대한 찬양하는 거니까 결국 임금 자체와 연결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3번 자체에서 실제로 임금이라고 얘기 나오는 게 4번밖에 없어요. 4번만 유일하게 두 번째 줄에 임금을 향한 뜻도 해서 대놓고 임금이라 나와주잖아요. 하늘이 안 왔으니 진실로 임금이 있는 거는 부모리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임금도 내 부모와 똑같이 내가 천국에 대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는 아예 임금 얘기 자체가 나온 게 없죠. 1번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1번 조금 단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자, 하어 한들 내 웃음이 진짜 웃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웃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흐느끼다가 그렇게 뭐한다 웃음처럼 보이는 것이다. 번님들아 그렇게 웃지 마라. 그러다가 입 찢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쉽게 가면 현실 자체를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부정적이라는 거죠. 진짜 웃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이가 없어.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은 간단하게 해석할게요. 자, 숙소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인내생이 어떠한가? 기억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찾아야 되는 건가? 옛사람의 풍류에 내가 미칠 수 있을까? 못 미칠 수 있을까?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자연에 묻혀있어 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그래서 정답이 2번 나온 거죠.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 초가집을 얘기한 거예요. 초가집을 그렇게 시내문 앞에 두고 소나무가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은 곳에 자연 속에서 내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만약에 풍월만 나오면 5번도 정답인데 뒤에 주인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정답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행의 계절은 가을이니까 이건 정답 2번 쉽게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문제 너무 쉬워요. 첫 번째 1번은 녹음 나오면 여름입니다. 그 다음 3회는 3월 나왔으니까 봄이겠고 4번 5번 눈이 나왔으니까 겨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만한 건 녹음. 이거 하나 나오면 이거 여름은 아니에요. 가끔 녹음 대신에 숨이나 단어가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녹음으로 많이 나와요. 일단 6번은 작품만 갖고 본다. 그럼 작품만 갖고 보지 않은 게 4번밖에 없죠. 중간에 작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작가 나왔잖아요. 이건 작가의 관점인 거죠. 근데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 관점과 연결된 문제는 대부분 다 보고 넘어가는 건 내신들의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내신에서 관점과 연결된 거나 감상문과 연결된 거 잘 나올 거니까 꼭 염두에 가는 거죠. 이거 2학년 때는 그래서 학교에서 웬만하면 설명 안 해요. 잘 1학년 때 웬만하면 설명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설명 없이 거의 문제 나올 겁니다. 그거부터도. 그 다음 그 뒤에 거 넘어가세요. 도산 12공. 도산 12공 원래는 12개가 다 나와야 돼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나오면 너무 길고 여긴 딱 4개만 한 건데 보통 도산 12곡이 크게 보면 2개의 계열로 나눠져요. 전체를 1에서 6년 계열과 7에서 12년 계열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1부터 6을 보통 언지범위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보통 언학범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언지, 언학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언지인데 9, 10, 11로 되어 있는 건 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뭐에 대한 거냐면 깨달음에 관한 거 또는 뭐 자연에 관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하는 거고 언학의 학은 이동연수 제오학이니까 학문에 관한 거 이런 거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도산지도 전체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역시 자연이 공부하기 좋은 곳이야 라는 깨달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굳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실제 이왕은 한국사에서 별로 우리가 안 배우는 이유가 이 사람 벼슬 자체가 낮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벼슬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만약 공부 물론 뭐 지금 대통령이 뭐 소리 나오긴 했지만 특별하고 그 지휘하고는 상관관계를 무조건 가지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이왕은 그걸 못해요. 사람관계 자체를 잘 못 맞춰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정치적인 활동을 잘 하지 못하니까 벼슬 자체가 좀 하다가 중간에 나와요. 나는 안 맞아. 그러고 나서 도산서원 짓고 그냥 공부해요. 제자들 불러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부는 그런 공부예요. 자기 혼자 깨우치고 만족하고 즐기는 공부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 1,000원짜리 보면 도산서원 있잖아요. 보면 그 도산서원은 과거 시험을 위한 학원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린 당연히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원이지만 그냥 자기 혼자 즐기는 학원이에요. 공부해서 뭘 하고? 재밌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1등 노트의 오른쪽을 보면 나오죠. 전 6곡을 보면 도선서원 주변의 경관에 일어나 감흥을 노래한다. 그게 자연친화적인 건 좀 많이 얘기한 거고, 후 6곡 언어기 내용에는 학문수양이 임하는 자들의 노래에서 학문수양에 대한 의지를 좀 많이 보인다. 완전히 딱딱딱 그렇게 맞춰진 거 아니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계열로 좀 많이 가요. 자, 그럼 이제 1곡을 한번 봐보세요. 언지일 이름도 어떠하며 저름도 어떠하리. 초여우생이 이름도 어떠하겠는가. 초여우생 시골에 묻혀서는 어리석어서나. 근데 자기 자체가 어리석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럼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거나. 이왕은 주로 어디서 많이 다루냐면 윤리 시간에 많이 다루죠. 성리학자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기론, 뭐 이원론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성리학의 정점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는 사람이 이왕하고 이 둘뿐이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리석다기보다는 자기를 일부러 낮추는 표현이죠. 하물며 천석고항을 자연에 사는 것을 어쩌 무엇하겠는가. 이게 밑에 천석고항이 어디다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석은 자연이고 고항은 불치의 고질병을 일으킨다. 라고 해서 자연은 병이겠다. 이게 진짜 병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자연을 병이 걸린 것처럼 사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친화나 문화연치보다 좀 더 자연에 깊이 몰입한다. 이런 정도로 쓰는 단어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병이 걸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 걸린 사람은 자연을 즐길 수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가의 형태를 보면 그냥 자연친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나. 자, 이거는 매번 봤어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고인을 못 배워도 그들이 갔던 학문의 길이 앞에 있네. 그들이 갔던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거든. 내가 아니 가고 어떠하겠는가.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옛서현들의 공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전에도 이렇게 한번 해석했었고. 그 다음 다. 당시에 가던 길을 몇 차례 버려두고 어디 가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가. 이제 돌아왔으니 다른데 마음 먹지 않겠노라. 일단 기본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당시에 갔던 길을 잠깐 버려두고 다시 와서 그 당시의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이게 소재 보면 학문사양에 전념하는 꼴을 결의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뒤에서 얘기하는 당시에 갔던 그 여던 길이라는 건 학문수양의 길을 얘기한 거죠. 즉 과거에 학문수양을 했다가 잠시 버린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이 어디는 뭐가 되는 거야? 어디나 학문수양 하지 않았던 시간 얘기한 거니까 벼슬했던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학문의 길로 돌아왔으니 연대 뭐 하겠다? 마음 들지 않겠다. 그럼 벼슬 길에 마음 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서는 벼슬 하니까 별것도 없는데 나는 좀 안 맞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일단 정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좋아야 돼요. 자기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잘 비벼야 돼요. 남한테. 융통성 있게 맞춰주는 거죠. 꼿꼿하게 뻗대면 정치 못해요. 이왕은 기본적으로 꼿꼿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맞아, 정치하고. 그 다음 나. 이것도 많이 했죠. 청소는 어째서 망고에 뿌르며 푸는 걸 어째서 밤낮 그치지 않는 거야. 이것도 의도적으로 데리고 맞춰놓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치지 말고 늘 공부하자.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근데 얘는 자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고 공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취미도 공부, 특기도 공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인상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한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개간의 특징의 일을 보면 생경을 한자를 많이 사용한다는데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왜? 핸드프린트 안 해놨으니까요. 그나마 좀 보이는 게 나뿐이죠. 근데 원래는 한자로 되게 많은데 그걸 지금 한글로 많이 풀이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2번은 사실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이대로 본다면. 자, 문제 1번은 그냥 같이 볼게요. 전체 가능한 보는 건데, 다른 자연에 대한 지극한 선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친화니까요.
그 다음 가에서 나는 소리적 표현 자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도 어떠면 저런도 어떠하겠는가. 첫 번째 줄부터 이미 서리법이죠. 그 다음 나에서도 맨 마지막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가 어떠하겠는가. 여기 서리법이죠. 그 다음 3번에 가는 자연에 동화된 사람, 나머지 부분은 학문사용의 자세. 이것도 맞죠. 네 번째, 가는 자연에 대한 자신의 사람을 병이 걸린 것처럼 표현하면서, 즉 천속과를 표현하면서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옛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자신의 후회와 절망을 토로하고 있다. 근데 나는 그들의 길이 앞에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가야지 라는 다짐과 의지만 보여주는 거지 후회하는 거 절망이 아예 없어요. 차라리 그런 피안의 태도를 보이는 거는 가죠. 아, 왜 과거에 그런 길을 걸었지? 쓸데없이? 벼슬 길을 왜 걸어야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만 나에는 그런 건 안 나오죠. 자, 이건 문제 2번하고 7번 문제 2개만 풀어주세요. 2번, 7번 2개만 풀어주세요. 자, 맞출게요. 2번 정답 1번, 7번 정답 4번 이렇게 됩니다. 통상 시조들은 공장 쪽을 보면 정서에 관한 것들이 좀 노출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해석을 잘 못해도 가 같은 경우에 볼 때 두 번째 줄에 김밭에 얼려 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럼 밭 갈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도리야 너는 꽃이라고 하지 마, 님의 뜻을 알겠노라. 그러면 일부 얘네를 비판하는 내용도 나오고 보니까 이건 자연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4번 이거 몇 번 했었죠? 효도에 관한 거라고. 5번도 맨 마지막에 짝이는 갈매기, 그게 이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1번에 볼 때 보리밥 푼나무 알맞게 먹고 바이크 물가에서 시고 놀고 있고 그 밖에 남은 일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 맨 마지막만 봐도 남을 부러워하지 않겠더라. 그러면 여유있고 넉넉한 정신적인 마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물질은 별거 없죠. 보리밥 푼나물이야 지금이야 별미라고 먹어도 그 당시에 이런 거 안 먹어요. 보리밥은 돈 없는 사람들 먹는 게 과거의 보리밥이고 푼나물은 그냥 산에서 해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이니까 그냥 무한리필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겨울엔 안 되겠지만, 그죠? 겨울엔 나물 있어야 먹지. 니네 어머니들 세대가 이런 뭐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쑥 캐오거나 이런 세대는 아닐 겁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 세대라는 거고, 저도 솔직히 우리 딸이 아빠 이거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시골 세대이 아니니까요. 저도 서울에서 나왔는데 뭐 알겠어요 그런 거를. 그나마 쌀나무라고 아닌 게 다행이지. 저도 농사라고 처음 해본 거는 군대 가서 처음 해본 거예요. 잠깐 한 이틀 3일씩 2년 동안에 그냥 강제로 끌려가서 대학교 때 잠깐 농사 같은 거 하는 건데 농사 봐 모르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을 보면 학문정신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4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오죠. 4번도 사실은 마지막에 모여있긴 해요. 고상고곡담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니 주모복고 하니, 주모복고 말 그대로 내가 거처를 정하니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몰려든다. 아, 무의를 상상하고 주자의 학문을 하겠는가. 그래서 주자를 공부하겠는가. 무의는 이제 그
주자가 연결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공부하겠다는 다짐이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그런 게 없어요. 1번은 해묵은 서리를 녹여보고 싶어. 그러면 이건 늙으면 없애고 싶은 다짐을 얘기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개에 눈물을 흘렸다. 슬픈 거잖아요. 전체를 안 본다고 쳐도. 3번도 수립자, 최장수 들어가니 술 먹겠다. 그럼 술 먹겠다는 다짐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민당할 편다짐. 그럼 님에야만 그리움이죠. 그러니까 이거 종장들만 봐도 정서에 연결된 것들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내쉬었다 물건을 들어가요. 데리고 오는데 7시 분하고 인정 어제 같은 4시간에 있거든. 7시 미팅에 내려오는 게 상관없는 거지. 강원 사장님 맞나? 강원 사장님 이 종목이 뭐야?
바로 치시. 진동이 문제. 그래서 하이 애들 가려줬어요. 그쪽에 한국이고 한국이요. 처음 물어봐. 근데 다 살 수 있어. 왜 쏘를 왜 쏘? 그렇게 안 된다고 수 있지. 그래서 사이 좋은데. 하나 쓰는 거 좋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영상 칠수 있어. 여기도 선파하고 싶다. 괜찮은데? 좀 있으면 김대훈도 할 거야. 김대훈 여친이랑 같이. 이용이랑 나랑 팀이야. 이용은 재밌던데. 근데 방송편이 맨날 되게 재밌던데. 이용이랑 여친이랑 싸우고. 어쩔 수 없어. 거기 신데 적당히 해야지. 여친이 약간 적당히 몰라. 알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아. 여친이 가만히 있다가. 자, 그 여기서 참외 펴보세요. 참외를 여친 펴보시고 관리 좀 펴. 찐텐이 하는데.
보시겠지만 일단 뒷문학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부분 22번 하고 29번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 두 개는 볼 겁니다. 또 어제 문학 하나밖에 안 봐서 시간이 남으면 문학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 시간을 보고 좀 결정하겠습니다. 앞에 사실 도산식으로 오늘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26보다 19를 아마 같이 할 겁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일단 시간을 보고 일단 20번으로 넘어가세요. 네. 너 불렀나요? 네. 공부하는 책이 없어요. 네, 일단 자 시간은 일단 10분에 드릴게요. 쉬고요. 아까 보면 시간이 10분에 왜 얘기를 하냐. 모든 책 웃긴 거 오늘 아무도 왜안 먹어요? 제가 다음 주 팀으로 좀 그거 좀 했는데.
자, 3분 남았습니다.
1분 뒤에 종료할게요. 자, 확인할게요. 자, 20번 정답 3, 21번 정답 3, 22번 정답 5, 23번 정답 2, 24번에 3, 25번에 1 이렇게 됩니다. 25번은 다 넣으면 되니까 이거 좀 맞춰볼게요. 자, 기업 자체와 가장 가까운 의미 쓰인 것. 그럼 재판 결과를 따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다 해서 밑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르다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설명 들어간다는 뭐야? 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다른 말 그대로 뭐 실행한다 이런 정도 의미죠. 그래서 명령하다는 게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1번 나온 거고, 이번에 어머니 따라가는 건 정말로 엄마 뒤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같이 간다는 의미죠. 근데 1번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3번의 음식 솜씨를 따르다. 그러면 어떤 수준이 같은 정도로 올라가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 최근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럼 이건 인과관계 문제인 거니까 개발 자체와 더불어 어떤 일어나다 이런 의미고, 의장을 따라 자리에 일어났다. 그럼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행동을. 그래서 실제로 2번하고 5번이 가장 정답의 매력이 없어요. 자, 20번. 20번은 정보를 병렬적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보장성 얘기거나 또는 권력지향성에 관한 얘기거나 또는 법실중주의거나 결단주의거나 통합론적 헌법관이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네들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렬적이라는 게 맞죠. 직렬적 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볼 때, 그러니까 그 B를 볼 때 절충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부적절. 그 다음 긍정과 부정을 함께 밝히고 있다. 실제로 두 번째 문단부터 나에 보면 장단점 이게 나오고, 세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 네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 각자 장단점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멈춰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21번에 자기보장성에 관한 이해가 가장 적절한 건데, 자기보장성이라는 것 자체가 두 번째 문단에 가해보면 나오죠. 그 위에까지만 읽어볼게요.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는 법규범과 다르게 자기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법규범에는 상위의 법규범의 헌법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관과는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보장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헌법은 더 위에 상위 개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뭐한다? 스스로 지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같이 헌법이 국가기관의 행위를 통해서 일반성 중에서 제한한다. 이런 거는 헌법과 상관이 없어요. 헌법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규범성 자체가 인정된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보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해 1문단에 있는 체계구범성에 관한 얘기죠. 안 맞아요, 그 설명이. 그 다음 세 번째,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치를 헌법 내에 직접 마련한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자기보장성 나온 바로 위에 권력이 효력을 부정하고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한다. 그것이 뭐다? 자기 보장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3번 멈춰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문의 일치성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보장성에 대한 설명만 맞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22번 가에 들어간 내용을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관한설 이거 다음부터 보세요 한번.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다르게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따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뭐해? 지키잖아 이걸. 강제성이 없지만 사람들은 지킨다는 거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조만간 이거 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번 주가 마지막 아마도 주간이니까 다음 주 안에는 결과 발표 나올 겁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라고 나 그냥 한 건데 이래도 돼요. 대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독재가 되겠죠. 그럼 끌려 내려올 겁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에 실현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걸 존중한다는 말이 방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존중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야? 강제력이 없어도 다들 그걸 따르거나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가에 들어갈 게 나와요. 이미. 자, 근데 얘는 일단 나왔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입법을 하여금 강제로 지킬 수 있게 하는 수단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최고규범의 효력은 가에 좌우된다. 즉 사람들이 그거를 자발적으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뭐하는 거야? 위에 있는 최고규범성이라는 1문단을 갖고 볼 때 합의에 의한 거니까 그 합의를 지킨다는 거죠. 암묵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정답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는 거죠. 5번의 의지라는 게 따르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해?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강제력은 없지만 자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이 3번은 문제 자체를 볼 때 이런 거잖아요. 통합론 자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실준주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즉 통합적 입장에서 법실준주의를 비판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가면 정답도 바뀌어야죠. 그러면 얘 입장하고 얘 입장을 뭐 해야 돼? 각자 정리하는 문단들을 봐야죠. 통합론이 나와 있는 게 나에서 4번째 문단이고 그 다음 실준주의가 나와 있는 게 2번째 문단이니까 2, 3문단만 이용해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뭘 깔 거야? 관점을 까겠지. 그래서 2번째 문단을 다 읽기 그렇고 오른쪽부터 봐보세요. 자, 오른쪽 지문을 보면 나오죠. 법실준주의 헌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 등을 배제하고 당위라는 게 뭐야 근데? 마땅히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게 보통 당위적이라고 얘기하죠. 헌법법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학의 정확성과 엄격성,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하는데 법실준주의는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 설명하기 어려웠고 정해진 법규범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걸 까야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뭐야? 지나친 강조죠. 법에 대해서. 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떨어지는 거지. 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는 유연성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결국은 정확하게 딱 그것만 지킨다는 얘기잖아. 그럼 사회가 변했을 때도 얘는 뭐 할 거야? 그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있는 틀만 그대로 고수하는 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깔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지문의 근거에다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번째 문단을 보세요. 자, 통합론적 헌법은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 질서로 보는 관점으로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 과정을 보였다. 이미 정답 나왔어요. 지속적인 갱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갱신의 뜻이 뭔데? 그때그때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갱신이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얘가 이거를 강조하려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건 너는 왜 틀에 항상 얽매여 있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해야지, 갱신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번밖에 없죠.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못하죠. 만약에 얘 입장에서 얘를 까면 뭐 하는 거야? 넌 너무 잘 바뀌어. 기본 기준이 없잖아. 이렇게 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문제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 그 다음 24번.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심판대항무선, 심판대상 그 조항에 있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기를 굳이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다. 방금 읽었으니까. 자, 이번에 보면 최고 규범성 어디서 찾아야 돼? 가에서 1문단 찾아야죠. 그러니까 각 문단별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 단어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보면 23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24번도 그렇고 다 내용성 문제와 거의 문제 자체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문단에 있는지를 찾으려면 핵심적인 단어들을 안고 가야죠. 처음부터 쭉 보면 이성을 찾을 수 있어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최고규범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국민적 뭐야? 합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경제 주체 간의 조합, 경제 주체가 누군데? 국민들이죠. 국민들 자체가 서로 조화롭게 합의한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이 권력 제한성에 관한 거는 가에서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마지막 쪽에. 그래서 비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만 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나오죠. 이러한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럼 권력 제한성이란 뭐야? 그 사람이 국가의 이익에 연결된 것만 권력을 준다는 거잖아. 남용 자체와 과용하는 건 안 돼.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처럼 국가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로 한정되는 게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실증주의. 이거는 이미 뭐했어? 23번 문제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나에서 두 번째 문단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A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 자체가 반영되었다. 근데 실증주의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을 반영하지 않아요. 처음에 나오죠. 법실증주의 헌법과는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한다. 그러면 이런 통치를 처음부터 뭐 하는 거야? 집어넣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3번에 집어넣었으니까 지문하고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정답 3번. 점수 줘야 돼. 그 다음 네 번째까지만 볼게요. 통합론적은 아까 이미 이성을 봤기 때문에 4번 선에 한번 볼게요. 그럼 결단주의적 헌법관, 이게 나의 세 번째 문단에 있죠. 피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처음에 뭐 나오죠.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을 보는 관점으로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내용이 올바르게 될 흐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힘을 가진 자, 즉 헌법 제정 권력자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존엄성에 대한 보장이 떨어지죠. 왜? 인간의 존엄성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존엄적인 건데 여기는 권력자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개인의 주관에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자기의 권력에 대한 건 좀 더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니죠. 자, 그 다음 그 뒤에 거 넘어가세요. 26부터 30.
이것도 시간은 10분만 드릴게요. 자, 시작.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26번 1, 27번 5, 28번 2, 29번 2, 30번에 3 이렇게 됩니다. 자, 26번은 가해자라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게 전체에 관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뭐 가하면 읽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글은 기본적으로 두 명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움직이면 피에테를 갖고 얘기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 니체를 갖고 얘기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뭐에 대한 얘기해? 기억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망각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억과 망각에 대한 탐구가 맞는 건데 그렇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거와 가장 연결된 게 1번밖에 없죠. 그 인간이 하는 거니까 다. 그 다음 27번 1번의 플라톤은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서 기억을 설명했다. 실제로 플라톤 얘기는 1문단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플라톤 얘기가 1문단의 두 번째 초서 얘기 나오면 차원의 영원하고 불변한 본질의 원형인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데아된 기억이 그것을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로 야기하면서 둘 사이의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했다고 잘 나와요. 플라톤 얘기 나올 때 이데아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데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일종의 천상계 같은데 이런 걸 얘기한 거고 비현실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하이데거도 1문단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기억이 지배한 상태를 진리로 얘기한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기억이 지배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기억이 긍정이고 망각은 부정이죠. 그러면 진리를 기억한 상태가 기억이 지배한 상태가 긍정이 맞으니까 진리 인식한 게 맞아요. 세 번째,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 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볼 때 이와 같은 사유전통을 거부하며 기억 능력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니 이게 뭐야? 망각을 세 번째 줄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니체는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는 상황과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해서 그 얘기가 세 번째 문단에 같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중간에 보면 산할가 하나 나오는데 해로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며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듯이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으면 새롭게 뭘 인식하는 게 안 돼. 그런 거니까 음식물이 가득 남아있는 상황이나 정신이 기억으로 가득 찬 상태가 둘 다 뭔가 새로운 게 유입될 수 없다는 면에서는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니체가 철저한 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니체가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건 아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망각은 아니죠. 망각은 필요하긴 하지만 완전한 망각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또. 그 다음 28번 적절한 건데 1번에 기억이 없어도 니은에 의한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기억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게 기억인데 니은 자체의 자기의식이라는 건 기억 안에서의 주장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밖에 안 되죠. 기억이 가능해야 모두 가능하다. 자기의식도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29번과 연결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한번 미리 얘기하면 29번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28번도 그렇고 니은에 나오는 A는 A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게 니은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풀이를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이거는 이거와 똑같은 거죠. 과거의 A가 현재의 A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정답을 그냥 먼저 보면 29번에 2번이 정답이 나와요. 29번에 1을 보면 문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난 시험은 과거의 A는 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 시험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지난은 여전히 과거잖아요. 과거의 A다. 이런 뜻이잖아요. 뜻이 서로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도 멈췄어야 돼요, 정답을. 이걸 점핑해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도식화해야 되면 눈에 보이는 정답이 되죠. 자, 1번 정도만 그냥 확인만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29번에 1번은 피이테는 을이 선물 받았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기억을 통해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 피이테가 나온 건 두 번째 문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단이 좀 정해지는 게 피이테 얘기는 무조건 두 번째 문단이고 플라톤하고 하이데거와 첫 번째 문단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니체 얘기가 3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정해져 있는 거죠. 사람은 찾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디귿이라고 나온 다음에 나오죠.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이 자기의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1번처럼 을이 선물 받던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의 같음을 기억에 대한 자기의식을 통해서 의식하는 거겠죠. 1번 정답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책에 발표 있고 가장 번에 일단 대본 나가고. 자, 16도 19. 또 넘어오세요. 네? 자, 오늘은 패스. 1번 더. 1번 더. 원래 해야 되는데. 해요 그냥. 네? 그냥 해요. 좀 할게요. 그럼. 일단 먼저 조용히 해 성원아. 자, 주환이 꺼내주세요. 신규 몇 명이 금방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고 나서 안 되는 애들은 오늘 밤 10시 반에 패스. 대학교 얘기를 하거든요. 자, 주관대 꺼내주시고 주관식만 모의고사 꺼내주세요. 네?